스윗한 닥터. 오늘의 주제는 수족구 비상. 어린이집 이제 어떡해?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구 한번 유행하면 난리도 아닌데 어떤가요? 수족구 어느 정도로 유행을 하나요? 사실은 뭐 몇 퍼센트다 이런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엄마들이 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한 반에 20명 정도 되는데 15명, 16명이 수족구 걸려서 어린이집을 못 오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비상이라 하더라고요. 일단 수족구라는 질환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수족구가 어떤 질환입니까? 말 그대로 손, 족, 발, 그다음 구, 입. 안에 이제 그 장 바이러스 감염이 해서 물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집이 손발바닥은 주로 원래 손발바닥에 생기고 엉덩이 쪽에도 생길 수 있지만 얘가 이제 팔다리에도 다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수포의 특징이 좀 탱글탱글합니다. 그러니까 터진다기보다 만지면 통통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입안에 생기게 되면 이제 구강 점막이나 혀에 생기면 여기는 터져요. 그래서 탱글탱글했던 수포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헐어버린다고 이야기하죠. 허옇게 되거나 아니면 입이 헐어서 파여서 아기들이 아파서 못 먹는 게 이게 수족구고요. 근데 간혹 엄마들이 수족구인 줄 알고 병원 갔는데 구내염입니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구내염은 굉장히 넓은 의미고요. 여기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헐판자이나라고 해서 구염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바이러스가 위치가 우리 목젖하고 우리 입 주위에 이제 편도 주위에 이제 그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부위에 물집이 생기면서 똑같이 터져서 헐어서 파이는 그런 경우로 이제 구내염 쉽게 엄마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명은 헐판자이나라고 하는 똑같은 장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어느 부위에 병변이 심하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의 수포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열나면서 못 먹어서 아이들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족구 걸리면 애들 진짜 전혀 못 먹잖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그렇죠. 이 구내염 하나 해서 궤양 하나 생기면 매운 거 못 먹는 정도 아니라 따가워서 못 먹는 경우 많은데 애가 입안 전체에 이 궤양이 생겨서 다 얼어버리면 침은 줄줄 흐르고 먹지는 못하고 조금만 먹으면 자지러지고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애가 울고 힘드니까 짜증나면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보다가 나중에는 돌보는 엄마 아빠도 같이 피곤하고 짜증내고 그냥 너무 온 가족이 피폐해지죠. 일반적으로 한번 걸리면 이제 그 증상이 가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초반 한 3, 4일 좀 심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면 좀 덜하긴 하지만 그 3, 4일이 엄마들한테는 한 3, 4년까지 느껴지기도 하겠죠. 아까 그 막 구내염과는 구분하는 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두하고 또 이 수족구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족구에 제가 수포가 좀 탱글탱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수두는 한 번 보면은 사실 저희 소아과 입장에서 다 알 수는 있는데 처음에 수포로 바로 생기기보다는 빨간 뽀루지처럼 이제 생기거나 수포나 아니면 그 수포가 터져서 딱지가 않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발진들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리고 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신에서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는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는데 몸에 뽀루지가 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데에는 수포가 생겨 있고 또 어디선 터져 있고 어디선 딱지가 떨어져서 이제 살이 아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발진이 온몸에 동시에 나는 게 수두 수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감별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수족구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발생 시기가 비슷한 탱글탱글한 수포가 주로 한꺼번에 생기는 형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손발에 있는 건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고요. 희한하게 수족구가 걸리면 물론 어른들에도 있겠지만 특히 아이들한테 유행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간호하던 엄마가 걸려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감염병들이 보면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수족구나 이제 구내염처럼 장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거는 단체 생활 많이 하는 어린이집. 근데 그런 데서 사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도 사실은 어린이집 다닐 정도의 아이들이면 일반적인 이제 면역이 다 완성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더 잘 걸리는 것 같고 더 친밀하게 지내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만나면 딱 안고 뽀뽀부터 어른들은 많이 해봤자 악수 정도인데 아이들은 뭐 서로 붙어서 친밀하게 노니까 거기서 더 아마 전염력이 높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또 궁금한 게 엄마들이 수족구 애가 그 어린이집에 생겼어요. 그럼 이제 걱정이 우리 애한테 이게 옮기지 않을 거잖아요. 수족구도 이게 그 잠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하고 마찬가지로 뭐 짧으면 한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아이하고 접촉한 다른 아이들도 한 며칠 정도는 3, 4일 정도는 최소한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안 생긴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수두나 아니면 홍역이나 이런 질환에 비해서 그런 질환들은 접촉하면은 옮을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95% 이렇는데 수족구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염력이 일반 감기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내하고 접촉하고 있는 한 아기가 수족구가 오늘 진단받았는데 그럼 오늘부터 얘랑 떼놔야 되나? 사실은 조금 이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리느까 떼놓는 거는 조금 그렇게 하는 거는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옮았을 수도 있으니까 분리를 그렇죠. 하면은 훨씬 좋겠죠. 부산 시청자 외부에는 가리느까 제서 안 말해놓고도 가리느까라는 표현은 늦게, 뒤늦게라는 부산식의 사투리입니다. 내가 말해놓고 아차 이거 아닌데 그럴 수도 없고. 괜찮아. 부산식입니다. 예. 15명, 16명이 수족구 걸려서 어린이집 못 오고 있다. 네. 너무 온 가족이 피폐해지죠. 사실 수족구가 책에는 안 가렵다 돼 있어요. 책에는 안 가렵다 돼 있어요. 어떤 수포가 여기는 터져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 간호하던 엄마가 걸려서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뭐 알땡땡 해가지고 살을 좀 키운다 해야 되나? 그런 도포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